이 영상은 로버트 C. 마틴의 저서인 클린코드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클린코드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자, 이번엔 함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번 영상에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함수의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갑시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서술적인 이름을 가지면 좋죠. 정말 간단하게 짓는다면 add, remove처럼 동사 하나만 써서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add topping, remove topping처럼 조금 길더라도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add pizza and pasta, add drink and salad, add drink 같은 함수가 있다고 보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add pizza나 add pasta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지어두면 함수의 나열이 하나의 문장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래 함수를 볼까요? 물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은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코드 만들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대충 자연어로의 번역이 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시 든 김에 하나 더 보면 인수가 있는 함수는 인수를 명사로, 함수명을 동사로 구성하면 좋아요. 이 예시를 보면 인수가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죠? 페이지 데이터를 티어다운 인클루더로 셋업하다 처럼 말이죠. 이름 이야기는 더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구조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일단 함수의 기본은 작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연어 중에서도 내재된 의미가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자주 쓰기도 좀 어렵죠. 그럼 함수가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일만 해야 합니다.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함수를 의미 있는 이름으로, 즉 다른 함수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큰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하나의 함수가 여러 함수를 다시 포함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추상화 수준, 즉 자세함의 수준은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리 레시피를 보면 마트 같은 곳에서 구매가 가능한 재료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지 갑자기 도축하는 법이나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구조는 상세한 구현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근본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불호에 가까운 구현 방식이었는데요. 추상화의 수준이 비슷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구조라면 그냥 함수 안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함수가 하는 일을 파악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함수는 뒤에 나올수록 더 상세하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 레벨까지만 확인하면 되게끔 말이죠. 이렇듯 함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크기라고 봐요. 스위치를 쓰면 자연스럽게 함수의 내용이 많아지게 될 거고 함수의 인수가 늘어날수록 함수는 복잡해지겠죠. 클린 코드에서 이상적인 인수의 개수는 0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이상론에 가깝다고 봐요.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요. 다만 가능하다면 함수의 인수는 줄일수록 좋은 건 사실이죠. true, false가 들어가는 함수는 2개로 분리하는 것이 좋고 출력형 인수를 사용하는 함수는 return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좋죠. 인수가 여러 개면 이를 의미 있는 클래스로 묶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함수가 의도한 단 한 가지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크기가 작다는 것은 하는 일이 적다는 것이고 쓸데없는 일, 즉 사이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함수처럼 암호를 체크할 때 세션을 초기화한다라는 행위는 사이드를 유발할 수 있죠. 흔히 코드를 짜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체크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세션이 초기화된다 라는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함수는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명령과 조회를 함께하는 set and check if exist 같은 함수도 NG죠. 마찬가지로 오류를 반환하는 함수도 좋지 않습니다. 오류 반환은 오류를 정의하고 처리하는 코드가 페어로 가기 때문이죠. 오류 반환을 처리하려면 어쨌든 조건문을 써서 에러 처리를 위한 긴 코드가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가능하면 exception,
예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비교적 코드의 복잡도가 낮아지겠죠? 네, 이해합니다. 자바를 쓰시는 분들 처음 배우실 때 트라이 캐치는 위험하다고 배우셨겠죠? 하지만 익셉션에 대한 정교한 처리와 이해가 동반된다면 코드를 깔끔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해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반복도 줄여야겠죠? 길이가 길어지는 데다가 나중에 반복되는 부분의 로직을 고치면 동일한 부분을 모두 찾아서 고쳐야 될 테니까요. 이 외에도 구조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함수는 리턴 문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라든가 브레이크나 컨티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던가 고투 같은 걸 쓰지 말라고 한다던가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가 작은 함수인 만큼 리턴, 브레이크, 컨티뉴가 사이드를 일으킬 영향은 작겠죠. 물론 이 와중에도 고투 같은 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겠네요. 이 파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파트기도 했어요. 함수의 인수를 0개에 가깝게 만들라고 한다던가 사소한 부분까지 다 함수로 나누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구성은 구조 확인을 하기 위해 함수 콜을 여러 번 해야 해서 저에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 정말 클린한 코드라면 이렇게 복잡한 행위 없이 함수 자체의 내용만으로 로직을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코드는 이름에서 시작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글짓기라고 한다면 함수는 동사, 서술어를 의미하고 함수를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세계에 없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단어를 코드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낸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SSR 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